네, 시장 진단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조상현 현대자산운용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9월장이 지금 이틀 정도 남았고 9월장을 복귀해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연일 랠리를 이어가면서 3,500선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좀 양대 지수가 가파른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하락장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 9월 한 달 동안 쉼없이 코스피가 상승했던 배경이 네. 조정의 빌미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트리거도 역시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한 배경은 물론 기술적인 차익 실현도 있겠지만 사실 9월 달에 FOMC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 이전에 이제 달러 약세가 선반영되면서 오히려 달러가 약간 강세로 전환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다시 1,400원대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경계감에서 좀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한미 관세 협상이 약간 교착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약간 반영된 게 아닌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협상에 대한 불안감 속에 원달러 환율도 1,41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은 살짝 내려왔습니다만 여전히 불안감은 큰 상황이죠. 9월장은 외국인이 바이코리아를 이어갔는데 10월장의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환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대까지 치솟는다고 하면 외국인의 매도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사실 1,350원에서 1,400원대의 어떤 레인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400원에 근접한 환율대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환율 레벨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뭔가 좀 일련의 좀 진전이 좀 보여지면 외국인은 다시금 적극적인 매수세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10월장에서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증시도 살짝 조정을 받았었고요. 지표를 하나씩 따져보면 PCE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PCE 물가 지표는 어떻게 해석하셨는지가 궁금하고, 지표와 관련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네, 8월 계속 PC 바뀌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 같고, 일단 8월 PC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시장이 좀 안도를 했고요. 9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좀 시그널을 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배드 이즈 굿 상황인 거죠.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이 부각될수록 미국 시장은 좀 더 튼튼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재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국면, 이런 국면에서는 미국 시장도 흔들림은 있겠지만 다시금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마련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세로 나오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단기적인 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미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그 중심에는 AI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AI의 적극적인 투자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업계의 평가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렇게 된다면 AI를 비롯한 AI 반도체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적어도 뭔가 새로운 산업이 태동을 해서 소멸할 때까지는 하나의 사이클을 갖는데요. 그 시장이 올라가는 동안 이 사이클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 이제 주도 산업이나 주도주의 역사와도 좀 일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AI 산업의 이 초기 주역이 AI 관련한 인프라 투자 관련한 산업과 그런 기업들이었다면, 이제 후기부터는 이런 제품들, 이런 인프라가 깔린 바탕에서 소비자들이 실제 수요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출시되는 것일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중간에 주도주나 주도 산업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AI라는 큰 틀이 소멸할 때까지는 이번 시장이 끝날 때까지는 좀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들은 대부분 AI 산업의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맥은 AI 산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버블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산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랠리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이 눈에 띄었고, 금요일 조정 이후에 오늘 그래도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11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죠.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하이닉스가 사실 HBM으로서 AI 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가능성을 보여준 상황인데 그 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이 배경에는 HBM 플러스 범용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 업턴까지 지금 가미가 된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범용 메모리인 뭐 낸드, 디램 같은 경우가 공급 부족, 일부에서 이제 공급 부족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레거시 반도체 부분까지 지금 턴어라운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결국에 HBM은 계속해서 고사양으로 가게 되고 네. 나머지 범용 반도체까지 턴어라운드를 해주면 사실 저희가 기대하지 못했던 더 큰 사이클을 좀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안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이 또 뜨겁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범용 반도체 이 업황까지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기존의 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미뤄오고 중단해온 게 그동안 대부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액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업황이 개선됐을 때 내년부터 다시 범용 반도체에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국면이 됐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그 논리가 맞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소부장 기업들, 반도체 투자와 관련한 소부장 기업들은 대부분 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숫자적으로 좀 가시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HBM 투자 그리고 전공정 장비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좀 보고 싶은 상황이고요. 관련해서는 뭐 TCK, 유진테크, 테크윙 이런 기업들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상장돼 있는 ETF 중에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한 뭐 액티브 ETF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뭐 구성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관련 기업으로는 TCK, 유진테크, 테크윙까지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이제 앞으로의 섹터 중에 기대가 되는 산업이 또 로봇이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로봇 섹터에도 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로봇 섹터 10월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네.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주식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로봇 기업이 제대로 돈을 벌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간까지는 아직 많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처럼 미래에 대한 꿈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로 좀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감안하고 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에 로봇 산업이 진짜 우리 생활에 체감될 정도까지 오려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현이 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가격이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구간, 그 구간까지 오게 되면 로봇 산업에 대한 진짜 펀더멘탈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이전까지는 기술의 어떤 진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업체별로 기대감이 계속 녹아져가는 과정, 그리고 또 실망하는 과정이 반복돼서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관세 범위를 확대하다 못해서 제품 내 칩 개수까지 새겨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최근에는 또 가전업계 관세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되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사실 중국 가전 업체들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른바 얘기하는 백색 가전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대부분 다 저성능 반도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그러한 백색 가전에 납품하는 반도체 비중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 중에 뭐 스마트폰이랄지 뭐 태블릿이랄지 아니면 뭐 스마트 TV랄지 좀 고사양, 고성능 버전의 어떤 그런 가전이나 IT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부에는 당연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10월장을 앞두고 있는데 10월장 시장이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은 살짝 지연이 되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이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또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도한 자사주 보유를 기업의 어떤 자의적인 목적으로 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사주 의무 소각이 포함된 어떤 개정안을 통해서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이제 무차별적으로 모든 기업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에는 조금 리스크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세부적인 조건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녹여내서 좀 신중한 개정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본부장님께 10월장을 앞두고 어떤 섹터를 그래도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해집니다. 지금 뭐 중국의 연휴에 맞춰서 또 무비자 관광과 맞춰서 중국 소비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고 제약 바이오도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보시는 10월장 유망 섹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뭐 요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금반지, 예, 새로운 영어죠. 네. 금과 반도체 지주죠. 네. 뭐 다 일리가 있는 것들인데요. 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적도 좋아지고 밸류 부담도 없고, 그리고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업종들을 가장 선호하기 마련인데, 일단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9월 달에 반도체 기업들이 한번 좀 보여준 상황인데, 한 달로 끝날 건 아니고요. 뭐 하반기를 봐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저희가 좋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물론 의약품 관세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바이오텍 기업, 오늘도 뭐 일부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좀 기술을 가진 바이오텍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접근도 상당히 유효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금반지 중에 뭐 하나죠. 뭐 금융이나 뭐 지주 같은 경우도 상법 개정안을 떠나서 실적이 좀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밸류 부담 없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 대응 전략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만날 때는 긴 연휴가 끝나고 돌아와서일 텐데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금 연휴 전에 현금화 전략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현금화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현금화 전략은 사실 뭐 급전이 필요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기관 대형 뭐 해외 투자자 중에 이제 큰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현금화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추석 이후에도 봤을 때도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한국의 3분기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되게 되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탑2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피 기업이익 전체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시장 자체로는 펀더멘탈적인 어떤 큰 리스크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다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추석 이후까지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본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